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2016년 EBS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생원, 시침을 때도 다 안 해. 충주집 말이야. 계집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조선달은 비죽이 웃는다. 조선달이 지금 생원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중지병이지 연소패들을 적수로 하고야 대거리가 돼야 말이지. 연소패, 그 연소 패거리들을 적수로 하면은 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원이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조선달이 생원에게 충주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생원이 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느냐? 자신에게, 그러니까 생원에게 충주집은 화중지병이다. 화중지병, 그림의 떡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관심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연소패들이 내 라이벌인데 야 내가 상대가 되겠냐? 나한테 충주집은 그림의 떡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했더니 이제 또 조선달이 그렇지도 않을걸? 축들이, 이 축은 무리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연소패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들이 사죽을 못 쓰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나 얘들이 충주집한테 사죽을 못 써요. 너무 막 좋아해요. 그것도 사실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왜 그 동이 말일세 깜짝같이 충주집을 후린 눈치거든. 동이라는 캐릭터가 또 하나 추가로 또 등장합니다. 얘가 또 어떻게 작업을 건 것 같다. 무엇? 그 애숭이가? 라고 이제 조선달이 말하죠. 물건 가지고 낚았나 보지.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거칠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 길만은 알 수 있나? 그 마음속만은 알 수 있나? 국리 말고 갑옷에나 그려. 내 한턱 씀새. 가보자. 이렇게 우리끼리 그냥 짐장만 한다고 되겠나? 가보자. 내가 한턱 쏘겠다.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누가요? 생원이요. 허생원은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대화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대화는 인물에 대한 간접적 제시의 방법이죠.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을 쫓아갔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얼금뱅이 그 마마자국이라고 하죠. 천연두 앓고 나면 이렇게 얼굴이 뻥뻥뻥 이렇게 구멍이 뚫리듯이 돼 있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화설 숙기도 없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계집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평생이었어요. 누가요? 허생원이요. 충주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충주집 문을 들어서 술자석에서 짜장, 진짜 동희를 만났을 때는 어찌된 서술인지 발끈 화가 나버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의 방식에 사용이 됐고요. 인물에 대한 직접적 제시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딱 묶어놓고 이런 선지 표현 가능합니다. 인물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동희를 만났을 때 화가 났어요. 제가 표시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화가 났습니다. 상 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갖고 이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누가? 동희가요. 막 이렇게 장난치는 거 보니까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 그 누구야? 충주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술 먹고 지금 막 장난치고 있거든요. 화가 납니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느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희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예,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허생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분도 알 수 있습니다. 장돌뱅이구나.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또 추가 정보도 우리가 획득할 수 있고요. 이 책망을 했습니다. 화가 났고 책망합니다. 너 뭐 하는 짓이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녀석이 말이지. 장돌뱅이 망신시키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걱정도 팔자요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동희가 아니 뭔 소리야? 뭘 상관해? 참 걱정도 팔자군요. 라고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결김에 홧김에 따기를 하나 갈겨주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다. 따기를 한 방 팍 때린 겁니다. 동희도 화를 쓰고 팩하게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생원은 조금 더 동색하는 법 없이 얼굴색이 변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는 다 짓거렸다.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게도 아비엄이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마음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마음에 들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무어야. 나가거라. 냉큼 꼴 치워.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딥니까? 어디서 주워먹은 서부터 냉큼 꼴 치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생원이 이야기한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허생원이 지금 동희에게 막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뭐냐면요. 허생원이 동의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입니다. 근데 그 태도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정리할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체크하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소설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에 대한 태도 중심으로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습니다. 아직도 서른서름한 사이인데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찟해졌다. 스스로 허생원이 내가 너무했나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도 넘지 같은 술손님이면서도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나이세 되는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셀 것은 뭐야 원. 충주집은 입술을 쫑긋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그래서 주제도 넘지서부터 어딥니까 닦아셀 것은 무엇야 원까지 충주집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직접 인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 따옴표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인물의 대화를 그냥 옮기고 있는 특징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나 하고 그 자리는 조선달이 얼버무려 넘겼습니다.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나 까지는 이제 조선달이 이야기한 거죠. 조선달이 좀 수습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너 녀석한테 반했지? 애송이를 빨면 죄된다. 한참 법석을 친 후다. 요거 역시 조선달이 저 허생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농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 좀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는 겁니다. 담도 생긴 데다가 웬일인지 흠뻑 취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생원은 주는 술자리면 거의 다 들이켰다. 마음이 좀 심란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는 술 그냥 다 받아 마시는 겁니다. 건화해짐을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해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 아까 막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궁금해지고 있어요. 그 녀석 나한테 아까 뺨 한 대 맞고 이렇게 휙하니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된 거지? 뭔 일 없나?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내 꼴에 계집을 가로채서는 어떡할 작정이었누? 하고 어리석은 꼬락서니를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고요. 허생원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난 뒤인지 동희가 헐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에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주집을 뛰어나간 것이었다.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발은 줄입니다. 그러니까 허생원의 당나귀가 막 줄을 끊고 야단이라는 겁니다. 각다기들 장난이지 필연코. 각다기가 원래 그 모기 비슷한 이렇게 막 사람 이렇게 피 빨아먹는 그 곤충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장난을 쳐갖고 당나귀가 지금 발을 끊고 야단이겠지? 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희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어요. 뒤를 따라 장판을 다름질하려니 그 장마당을 막 뛰어가려니 거슴줄에 한 눈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누가요? 허생원이요. 그래서 여기 눈이 뜨거워진다. 짐승에 대한 걱정 플러스 이 동희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써준 것에 대한 감동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요 뒤에 부분이 훨씬 더 큰 감정이겠죠. 이게 그렇고요. 여기까지요. 일단 스톱하고 나서 그 허생원에 대한 동의의 심리 상태의 변화를 좀 살펴볼 겁니다. 이 앞에 페이지에도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겁니다. 허생원이 동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처음에 분노했었고요. 그 다음에 측은해졌고 관심을 가졌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대단히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인물에 대한 심리의 변화가 서술되고 있다라는 식의 선지 표현도 가능하고요. 허생원이 처음에는 동희에게 막 화도 냈지만 나중에는 고마워하는 대로까지 심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불악스러운 녀석들이라 어쩌는 수 있어야죠. 불악스럽다, 거칠다. 라고 이제 그 동희가 걱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귀를 몹시 구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는 않을걸? 내가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허생원이.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어요. 누가요? 그 당나귀요.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에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했다. 20년을 함께 지낸 정말 이거 동반자네요. 까스러진 목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몽당비처럼 짧게 슬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닳아 없어진 굽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 새 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굽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닳아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짓이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한다. 허생원에게 이 당나귀는 단순한 짐승 이상인 거죠. 20년을 함께한 정말 인생의 동반자인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중략됐고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라고 허생호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필의 당나귀였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이 첫 일이 무엇과 관계된 일이었겠습니까? 계집, 여인과 관계된 일이었겠죠.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그 젊은 시절에 여인과의 어떤 이제 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말 생각하면 야 나도 그래도 한때 로맨스가 있었네. 나도 참 사람 구실했네. 이렇게 산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어. 허생호는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또 그 이야기라는 걸로 봐서 이 이야기 전에도 많이 해봤던 것이고요. 허생원에게 이 일은 대단히 인상적인 일이었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일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때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예, 뭐 여러 번 들어봤지만 또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주는 겁니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렇게 꺽쇠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요. 그 한국 현대 단편 소설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이 부분을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내용적으로 분석이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는데 그냥 이 표현 자체를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이게 소설인데 무슨 시와 같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머릿속 뭐 이렇게 귓속으로 무슨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내가 글을 좀 잘 써보고 싶다 이런 좀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 있잖아요. 공책에 한번 베껴 적어 보세요. 그 필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지로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다. 요 뜻과 요 뜻은 각각 이런 뜻이고요.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장돌뱅이 느리니까 이렇게 이제 다음 그 시장 장이 서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물론 걸어서 이동하는 거죠.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예, 그 달의 숨소리가 들린답니다. 달의 숨소리가 조용한 곳에서. 달이라는 게 소리를 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밝게 빛나는 존재잖아요. 공감각적 심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아주 막 이게 시각적으로도 막 이제 자극이 됩니다. 이 표현들이요. 붉은 대궁이 이 대궁은 대입니다. 대. 그 메밀의 그 줄기 이가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청각적으로도 자극을 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이 작품을 만약에 외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런 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한국어만이 가진 이런 묘미를 참 어떻게 번역을 할까? 참 힘든 부분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동이도 지금 동행을 했군요. 그러니까 세 명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랬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꺽쇠로 묶은 부분은 대단히 감각적이고 낭만적인 표현상 특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제 전개될 허생원의 이야기에 신비감과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능적으로는 뭐 요 정도 이야기를 체크하면 되겠고 그걸 떠나서 그냥 이 자체를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읽어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장돌뱅이들의 애환이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분석해본 요 부분의 부분적인 주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 표현상 특징으로 감각적이다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